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좀 안정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청명절입니다. 중국은 청명절에서 증시가 휴장합니다. 홍콩 증시, 중국 증시가 휴장하고요. 국내에서도 청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세시 풍속이잖아요. 봄바람 오후에 상쾌한 마음으로 봄구경, 봄나들이 올 주말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드디어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 이미 시작은 되었는데요. 지난 한 달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억누르고 있었죠. 설 이후에 상승을 3월 한 달 내내 관세가 억누르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가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증시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오늘 청명절 지나고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은데 환율에서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상승 쪽으로 저는 턴할 걸로 예상합니다. 하락하려고 했으면 작년 9월, 10월에 예처럼 그냥 하락했겠죠. 쭉 빠졌을 텐데 그러진 않고 어쨌든 고점 대비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48달러 이 정도에서 지금 129달러 이 정도까지 해서 한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여서 조금 마음이 슬프긴 합니다만 항상 플러스만 보다가 오랜만에 지난 3년간 마이너스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다가 지난 2달여 플러스를 보여주다가 조금씩 줄더니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한 12%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가면 이제 거칠 게 없죠. 저는 이제 중국 주가는 거칠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이 관세 정쟁을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중국을 도와준 아주 키맨이 된 것 같습니다. 엑스맨이라고 하죠. 중국을 도와줬습니다. 중국 이번 관세 전쟁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국가는 중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죠. 중국은 54%의 관세를 받아들였지만 별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중국 상무부에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만 보복 관세를 하든 뭐 하든 별 의미가 타격이 없다.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는 지난번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만 관세를 때렸어야죠. 그동안 미국의 우방국가는 놔두고 중국만 54%를 관세를 부과시켰다면 이건 타격이 있겠죠. 그렇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어디 사는 펭귄한테도 사람 한 명도 살지 않는데요. 사람 한 명도 살지 않는 그 지역에 관세를 때렸는데 알고 봤더니 펭귄만 산답니다. 이제 펭귄도 그쪽에서는 관세를 내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충격이었죠. 베트남이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은데 45%인가요? 46% 이렇게 관세를 때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 전진 기지로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회 수출도 이게 다 중국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전략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느냐. 전략도 실패했고 전술도 실패했고 전략은 관세를 들고 나왔는데 이 관세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역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맥키니 대통령 시절에도 성공하지 않았어요. 가장 우상화시키는 대통령이 맥키니잖아요. 100년 전에 맥키니의 스모톨트의 이 관세 전쟁도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맥키니 대통령 시절에는 농업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사실상 금지적 관세 정책. 이번에는 미국에 약 1,300만 명 정도 된다네요. 제조에 종사하신 분들이. 근데 3억 4천만 명과
1,300만 이런 표를 바꾼 거죠. 거기를 위해서 러스트벨트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쪽의 제조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였는데 이게 전략도 잘못 들고 왔고 뭐 전술도 저는 실패했다 보는 게 전 세계를 상대로 무자비하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죠. 뭐 50%라는 관세가 우리는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쌀 보호를 위해서 코타제를 제한한 거잖아요. 코타제 5% 관세예요. 5% 관세인데 일정 부분을 넘게 되면 이제 차등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냥 50% 들고 와서 그냥 무작정. 역시 힘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반박 못하는 거죠. 그래서 25%, 26%라고도 하대요. 26%의 관세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근데 일본도 24% 맞았으니까 무역을 경쟁하는 그다음 중국도 54%.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타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량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번에 전술도 실패했다. 전술. 유럽과 한국, 일본 이쪽을 그동안에 우방들을 하나로 묶고 중국만 관세를 54%를 때렸다면 정말 충격이었겠죠. 그랬으면 아마 조금 알리바바라든가 중국 주식시장도 폭락을 경험했을 텐데 어제 중국 인지수를 보시면 H지수 보시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첫날이었기 때문에 뭐 1점 몇 프로 하락을 했는데 그 정도는 뭐 조정이라고 보여지죠. 밴드 하단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먹구름이 거쳤으니까 다시 구름이 거치면 해가 떠 있잖아요. 해는 항상 떠 있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데 잠시 바람이 왔다 갔든가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번에 관세라는 구름이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해를 받고 주가는 상승할 걸 예상을 합니다. 또 H지수의 특징이 내수 쪽은 어제 버텨줬어요.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압이죠. 0.35% 하락이니까 이제 어제 장중에 2점 몇 프로 하락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소액 결제 100년 이상 우편 800달러였죠. 800달러 미만의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했던 우편법이 있었잖아요. 최혜국에 그래서 최혜국의 지위도 폐지하고 소액 물건도 폐지하고 관세. 그래서 알리, 테무, 그다음에 쉰, 핀도더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알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싼 물건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또 수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알리바바도 전체 내용을 보면 90%가 내수 쪽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서 아마 버텼다면 제가 보기엔 강한 거죠. 강한 겁니다. 작년 같았으면 그냥 우르르 무너졌을 텐데 와르르 무너졌겠죠. 이제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가 거의 10% 하락했죠. 그렇게 튼튼한 회사가. 애플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하잖아요. 제품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700달러, 800달러 하는 게 30%에서 40%의 뭐 상승 압력이 있다. 이렇게 좀 발표가 나왔어요. 애플 가격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25%이 정도니까 향후 더 트럼프 갑자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핸드폰 같은 경우 오히려 미국에서 잘 팔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해졌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해득실이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면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영야죠. 영야이기 때문에 이미 중국과 관련돼서는 이미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리바바는 이제 다시 본질 가치로서 상승 여력에 캐스션 부호를 줘야 되는데 시장에 이제는 알리바바밖에 없죠. 저는 알리바바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은 알리바바.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작년 9월에 10월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 내부적인 문제도 없어졌고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M7에 투자할 요인도 사라졌잖아요.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알리바바는 포트폴리오에 기본으로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리고 환율이 위안화가 됐든 엔화가 됐든 우리나라 마찬가지, 원화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로화도 마찬가지였고요.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환율은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달러가 이제 약세를 이제 하면 미국에 투자했던 투자의 자금들이 빠져나오는 거고요. 이제 향후에는 작년처럼 트럼프 이전처럼 미국의 자금이 계속 들어가기는, 달러가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죠. 국제 돈의 흐름의 측면에서. 그렇다면 그 돈들이 일단은 뭐 유럽과 중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중국은 더 나빠질 게 없고요. 중국은 지금 약간의 트리거만 주면 워낙 저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준도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줬잖아요. 중국은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서 제발 투자 좀 하라는데,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금리를 내리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가게에서는 주식을 사지 않는 거고, 중국은 주식시장만 살리면 된다겠죠. 주식시장만 업시키면, 상승시키면 모든 게 해결되죠.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는 알리바바고요. 알리바바 주식만 상승시켜서 중국의 국민들에게 관심을 일으키게 돼서 그 가계 저축을 투자로만 유도시킨다면, 주식 투자로만 유도시키면은 소비 부양은 쉽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자신감들을 줬던 게 지금 2달 사이였고요. 지금부터는 관세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조금 더 강력한, 여기서 더 강력한 어떤 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심리를 호전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그렇게 되면 소비가 살겠죠. 그러면 미국하고 극단적인 경우에 무역을 전면 차단하더라도, 미국에서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수출을 하려는 거고, 전체 GDP에서 15%가 미국과의 무역인데, 이것이 내수에서 올려주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죠. 그렇게 되면 중국 내수가 살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가 좋죠. 국내에서 기업들도 중국하고 활발한 무역. 다른 나라도 지금 미국의 물건이 갈 게 중국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중국은 약 15억 명의 소비자가 있는 거고, 미국은 3억 4천 명의 소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만약 이번에 관세 전쟁에서 실패해서 추락하게 되면 제국의 몰락처럼 좀 뒤처지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제국의 몰락을 쓴 프랑스 철학자 있잖아요. 그 20년도 넘은 책인데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국의 몰락. 2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분이 프랑스 토드인가요? 철학자. 아버지도 철학자, 본인도 철학자인데 인구 구성과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더라고요. 최종. 그래서 가장 혁신적이었던 게 러시아, 소련의 몰락을 예견해서 해체.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이제 최근에도 개정파에 나왔다는 것 같던데, 미국의 몰락. 제국의 역사인데 이걸 촉진시키고 좀 더 빠르게 시킨 사람이 트럼프라고 나중에 기록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국의 몰락. 아무튼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은
그래서 뭐 지금 뭐 특별하게 이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한 달간 그 증시를 억눌렀다. 중국 증시를 억눌렀다. 그 대신에 증시가 그냥 억눌려 있던 건 아니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죠.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이제 또 폭발하는, 또 이제 상승적으로, 하락적으로 폭발했으면 이미 하락했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상승적으로. 그리고 뭐 두 달 전과 지금 좀 다르잖아요. 중국의 투자자들의 생각도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했는데 이제 관세가 아무래도 걸림돌이었죠. 이걸 지켜보자는 쪽이 많았으니까. 이런 걸 무시하고 투자했던 쪽은 쉽지가 않죠. 공포에 사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공포에 사라인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공포에 사라죠. 공포에 사라. 더 하락할 것 같죠. 공포. 지금 이제 미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뭐 1월부터 계속, 작년 12월 1월부터 미국 투자 좀 환희에 빠지지 않았느냐. 마지막 랠리를 해준 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랠리는 완전히 거품이라고 이제 보여지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고점 대비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러셀 지수 같은 경우가 20% 하락해서 이제 약세장이 진입했고, 나스닥도 이제 조금 더 하락하면 20% 하락하잖아요. 약세장이 진입했다고 해서 고점 대비 20% 하락했다고 해서 이게 공포냐?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공포가 아니고, 저점에서 하락할 때, 외부적인 이벤트로 하락할 때, 이때가 공포잖아요. 중국은 공포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공포죠. 투자자들의 90%가 미국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투자 이야기 한다면 돌팔매 맞아 죽을 일이죠. 사실상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특별하게 적대적인 수가 없잖아요. 뭐 중국 투자에 대해서 아주 활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 투자는 극소수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제 채널에도 관심이 없고, 제가 이렇게 중국 투자를 자유롭게 이렇게 부르짖어도 댓글에 가끔씩 달릴 뿐이지, 본격적으로 좌표가 찍혀서 공격을 받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제가 보는 중국 투자가 한 30% 이상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이제 미국 투자자와 중국 투자자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겠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중국 투자의 투자금을 보면, 국내 투자자 투자금을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미국의 투자는 거의 160조 정도가 투자돼서 있고요. 지금 중국은 이제 10조도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9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극소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열띤 토론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10년 이상을 상승했다면 중국 또한 10년 정도는 상승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부터 10년 뒤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는 중국 주식을 모아가야 되는데, 역시 지수겠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별 종목 투자는 뭐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놓치겠죠. 만약 알리바바가 지금 한 130달러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 예상처럼 밴드 하단도 됐고 스톱도 지금 거의 바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턴해서 상승하게 되면 200달러가 넘을 거 아니겠어요? 200달러. 그때는 200달러에서 일반인들이 진입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일반인들이 200달러에 진입한 일반인들은 중장기 투자도 조금 가능하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300달러 고점이 가게 되면 이제 단타, 사고팔고, 사팔사팔 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상승 추세 사고팔고도 해야 되니까.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추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딱 맞겠지만, 또 이제 300달러, 250달러, 300달러 넘기 시작하면 장기 투자자들은 좀 찾아보기 쉽지 않겠죠. 장기 투자들. 그때는 이제 연기금 같은, 오랫동안 보유해도 상관이 없는 이런 자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걸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교체가 쉽지 않았죠. 3월이 전통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기간인데 유창이 깨졌고요. 그다음에 9월 그러잖아요.
분기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건데 가장 많이 포트폴리오 교체할 시기가 9월이죠. 9월에 포트폴리오를 펀드매니저들이 가장 많이 교체를 하는 시기인데 3월도 물론 하긴 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교체는 이제 지금부터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야 되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보유했던 M7은 좀 처리하려고 하고요. 처분하고 그 자리를 대체하는, 소형주를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해외에서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중국이겠죠. 중국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자리를 채울 게 없잖아요. 지금 공포의 사라인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포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정도가 그제 정도가 공포의 알리바바 투자 입장에서는 최근의 상승의 하락에 대한 공포는 가장 높았지 않았느냐. 뭐 특별한 악재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알리바바 입장에서.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맞을 거 맞았잖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약했다. 물론 54%는 큽니다. 이게 혼자 맞았으면 굉장히 큰데 다 같이 맞았잖아요. 매를. 학교 다닐 때 저희 세대는 많이 맞았잖아요. 혼자 맞으면, 혼자 54대를 맞으면 엄청 아플 거예요. 반 대표에서 50명 넘었잖아요. 저희 세대는. 혼자서 반 전체의 매를 맞으라 그러면 엄청 아팠을 텐데 나도 맞고 옆에 있는 친구도 맞고 또 공부 잘하는 친구도 맞고 모두 맞으니까 그래도 상대적 위로가 되잖아요. 상대적 위로가 되는, 그렇죠. 그럼 좀 덜 아픕니다. 이게 어제 그 현상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아주 친했던, 미국의 우등생이었던 캐나다를 지금 아주 암숙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영국하고는 조금 친해지려고 옛날부터. 그래서 미국은 영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죠. 청교도 정신. 그래서 거긴 조금 약하게 10% 보편공사 때려주고, 일단 유럽 쪽에는 또 유럽 연합에는 20몇 %대. 일본하고 지금 30년, 40년 이렇게 무역을 잘해왔는데 24%. 우리는 혈맹 관계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미국 아주 어마어마하게 쳐다보고 있는 저희한테 25%. 베트남은 눈밖에 났으니까 45%. 이렇게. 캄보디아인가요? 여기는 몇 프로인가요? 생각도 안 나요. 거의 100% 가까이. 아니, 저기 어딘가 방글라데시인가요? 거기는 100%인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맞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 맞은 것 보고 위로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25%, 26%라고 하는데 25%, 26%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뭐 26%, 미국 쪽에서는 26%라고 하고 우리 25%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26%라고 하고 일본이 24%잖아요. 뭐 차이가 없으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일본이 0%고 우리가 24%였으면 이건 진짜 화날 만한 일이잖아요. 화날 만한 일이었는데 지금 미국, 일본 열심히 그 트럼프 쫓아가서 아주 선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만 24%, 우리 25%, 또 1% 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관세 50%짜리 그 쌀, FDA 그때 FDA 하면서 쌀만 보호하기 다른 걸 많이 양보했는데 그럼 일절 무시하고 정말 많은 걸 양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신 분들은 많은 이의 제기도 있었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결국 이 협상을 하면서 쌀은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코터제를 했는데 싹 무시해버리고.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물론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새삼 또 느끼는 거죠.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 대한 시각을 빨리 변화시키는 게 저희야 이미 2, 3년 전부터 중국 계속 투자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미국 투자가 힘들다면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미국은 공포의 사라가 아니라 아예 공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작이죠. 3%, 5%, 7%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된다겠죠. 여전히 6% 하락을 했는데 아직 남았어요. 남았고요.
바닥에서 역배열되어서 지금 하나 도장 깨게 하고 있는 거고요. 역배열되어서 행보를 해줘야죠. 최소한 1년 이상 행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뭉쳐야 됩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뭉치고 그때 뭉쳐서 힘이 없는데 그때 충격을 줘서 하나가 이때가 이제 공포의 매수 구간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뭐 더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고 반등한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어져야 된다. 시장에서 일반인들의 이런 생각들 자체가 사라질 때가 진정한 바닥입니다. 그게 진정한 공포인데 지금 공포가 아니에요. 근데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이 이미 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손 쓸 수 없죠. TQQ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난 것 같은데 더 빠져야 됩니다. 그건 그쪽 이야기고요. 뭐 저희 쪽 알리바바는 조금 이제부터는 제2차 상승을 기대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반대가 되겠죠. 미국에서도 미국 주식을 살 수 없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주식이 조금 상승해 주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들에게 관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금이 더 쏠리겠죠. 더 쏠립니다. 분산됐던 자금들이 중국의 일단 빅테크 기업에 자금이 몰릴 테니까요.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이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와 관련돼서는 좀 다들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막상 매를 맞고 나니 또 이게 분석해 보니 다 아우성이지만 나 혼자만 아우성이면 마음이 아플 텐데 다 같이 아우성이니까 서로 위로하면서 또 매맞은 사람들 모여서 위로해야죠. 우리끼리 헤쳐나가자고.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중국 중심으로 이제 헤쳐 모이겠죠. 또 중국이 지금 그 빈틈새를 파고들고 있는 거고요. 오랫동안 미국의 우방이었던 나라들이 지금 전부 콜하고 있잖아요. 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분위기만 뜨면 분위기라는 것은 중국의 가계 저축액이 너무 높아요. 이 돈들이 좀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알리바바라는 주식만 좀 땡겨주면 속된 표현으로 땡겨주면 주식시장이 살아날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실적이라는 이런 것에 있어서 주식이 땡겨주면 또 중국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리바바는 중국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한 단계 격상된 거죠. 격상된 만큼 주가가 빨리 올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서 태양이 떴습니다. 청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